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다산중학교 2학년 수학기출문제 분석과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첫 번째 시험을 보신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물론 다산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예상했었던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셨나요?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죠. 이제 우리 첫 번째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지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산중학교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대략적으로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산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이준열 대표 저자가 집필을 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천재교육에서 출판되어 있는 수학 교과서는 두 종류입니다. 이준열 대표 저자의 교과서와 유희찬 대표 저자의 교과서가 있는데 다산중학교하고 세범중학교, 우리 옆에 있는 세범중학교는 이준열 대표 저자의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에 있는 한강중학교에서는 유희찬 대표 저자의 수학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산중학교 2학년 학생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문자와식과 함수까지 우리 1학기 교과과정에서 1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유리수만 빼놓고 시험 범위가 전체였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산중학교에서 출제가 된 문항수는 객관식 24문항입니다. 주관식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가 예전 객관식하고 좀 틀려서요. 객관식 문제가 3점짜리도 물론 있지만 6점짜리, 5점짜리 비교적 배점이 큰 문항들도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배점이 큰 문제를 실수를 하게 되면 감점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략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좀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단원 문제들이나 대단원 확인 문제들이 다산중학교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과서를 활용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성적이 조금 저조했었던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책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문제 그리고 우리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면 2학기 때는 조금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2학기 교과 과정에서는 도형 파트이기 때문에 개념의 명확한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 문제들은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이 주요 문항들은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문항수를 게재를 해놨으니까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기할 만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24번 잠시 뒤에 풀어드리겠지만 그리고 23번 22번 그리고 10번과 11번 요 정도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금년도 문제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재교과서에서는 신호등과 관련되어 있는 섹션이 교과서에 있는 게 신호와 관련되어 있었던 길을 건너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었던 섹션이 좀 짧게 나와 있었는데 그 문항들이 같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으로 문자식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십진법, 진법과 관련된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연립방정식의 개념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여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문제 접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왔었던 분들은 문제 해결을 아예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풀이를 하기에 앞서 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저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하고 분석을 할 모든 문제들은 2022학년도 다산중학교 2학년 1학기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문제를 푸셔도 문제가 없는 문제니까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시험 직전에 집중적으로 풀었던 직전 시간과 그 전 시간 2회에 걸쳐서 풀었었던 문제와의 적합도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싱크로율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우리 아까 말씀드릴 때 24번 문제 선생님이 신경 되게 많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 이 기출문제집 말고 원리탐구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럼 원리탐구 과정이나 다른 SMP나 이런 문제들에서 보면 동일한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기출문제하고의 싱크로율은 좀 떨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산중학교 2학년 24번 문제, 좀 어려워 보였었던 이 문제들은 좀 이렇게 자리값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했었던 시험 기간에 공부했었던 문제와 싱크로율은 대략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이건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잘 문제를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의 넓이, 실제로 학교 기출문제에서는 이쪽으로 좌표평면이 1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사분면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반 정도, 절반 정도 음수를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변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제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다산중학교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학습해야 되는 요소들을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과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여서 좌변의 값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변의 값에 있었던 동류항의 개수를 결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져 있었던 이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고요. 괄호를 풀어주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x의 제곱, 잊지 마셔야 될 건 개수가 음수였기 때문에 괄호 안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x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얘를 우리가 동류항끼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x의 제곱 플러스에 8x 마이너스 9가 돼서 결국 a는 1, b는 8, c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찾는 거니까 1 더하기 8 마이너스의 9가 돼서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도입을 하게 되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기 지금 시험 문제에 있었던 앞쪽에 있었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실수하지 마세요. 자, 우리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등식, 1차 부등식을 찾는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만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부등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식들이 1차식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1번은 1차 부등식 맞죠? 그쵸? 그 다음 2번도 역시 1차 부등식 맞습니다. 3번은 여기 3x 마이너스 3x니까 절대값이 같지만 부호가 반대여서 소거가 되지 않아서 얘도 역시 어떻습니까?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4번과 같은 경우는요. 이 4번을 좌변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그대로 되겠고요. 우변도 역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좌변에 있었던 이 2차항과 우변에 있었던 2차항이 소거돼서 없어지죠. 얘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1차식이어서 4번도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맞죠? 제가 왜 이걸 특별히 말씀드리냐면 2차항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조건 얘 1차 부등식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5번이 그렇습니다. 5번에 보면 마이너스 5x와 마이너스 5x가 좌변과 우변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소거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등식은 맞지만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5번입니다. 3번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4x-y는 7에 해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건 어떤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방정식의 해는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등식을 성립하게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등식을 성립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같다라는 뜻입니다.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같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대입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1번과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돼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2번은 2, 4, 8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8이어서 여기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대입을 해주게 되면 4 플러스에 3이니까 7. 여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4번도 볼게요. 4번은 8 플러스에 3이니까 11. 이거 될 수 없고요. 5번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이어서 성립할 수 없겠네요. 정답이 몇 번이죠? 3번이고요. 우리 추가로 더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방정식이 어떤 것을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다시피 미지수 값에 따라 뭐가 등식의 참과 거짓이 결정이 된다 그랬죠.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뭐라고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등호가 있어야 돼요. 등호가 이렇게 있어서 좌변의 미지항, 우변의 상수항 이런 형태의 꼴로 놓고 우리 문제를 풀었었죠. 그쵸? 그리고 얘가 만약에 a가 0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2차식이 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3이 되면 3차 방정식.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고등교과과정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방정식의 해가 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서 기본 문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우리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습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해서 지수법칙 빠르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수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거듭제곱부터 출발해줘야 되겠죠.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가 여기가 n번 곱해져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맞습니다.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는 a의 n제곱 곱하기에 a의 m제곱 이렇게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쓸까요? mn이라고.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가 몇 번, n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곱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a가 n번 곱해져 있었던 거니까 이 두 개의 곱은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의 곱과 같다. 합과 같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이 있었으면 우리 연산 과정에서 곱셈 공부하면서 같이 했었던 게 뭐예요? 나눗셈 공부 같이 했었습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여기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a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1. 여기 뭐가 되는 거죠? a n제곱의 n분의 1. 그런데 우리는 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조건을 아셔야 돼요.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는 경우는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더 클 때, 얘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m과 n이 같을 때. 이 마지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앞에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작을 때 이런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학교 교과과정도 마찬가지고 고등교과과정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문자로 식이 주어져 있으면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문자로 식이 주어져 있을 경우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숫자를 직접 가세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어서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2가 되겠고요.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약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의 차와 같죠. 만약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뭐가 됩니까? 여기는 분모의 2의 세제곱, 분자도 2가 3번 곱해졌으니까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죠? 1이 될 수밖에 없죠. 숫자 같으니까. 그럼 여기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2가 돼서 하나 둘 약분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문자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직접 구체적인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a의 m제곱과 n제곱, 이건 우리 어떻게 될 수 있죠? 죄송합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n, 또는 이게 뭐랑 똑같아요? an의 m제곱과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b분의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 이 지수법칙 기본적인 성질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충분히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미치 같은 지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합과 차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13에서 1만큼 빼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a의 12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를 x라고 놓고 한번 써볼게요. ax에 b의 8제곱 나누기 a제곱에 b의 8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미치 같고 지수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약분을 해줄 수 있겠고요. 계산 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ax-2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a의 12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박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죠? x-2가 12가 되어야 되니까 14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얘가 지수법칙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마실 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같이 곱혀진다는 것 잊지 마세요.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지수의 나눗셈인데 밑이 같으니까 어떻게 갈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지수의 차를 생각해 주면 a 세제곱,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 8 빼기 5 빼기 네모가 a의 12제곱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덧셈이죠, 덧셈. 이거 해주게 되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3 더하기 네모가 10이니까 여기는 9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5번과 같은 경우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기억하세요. 여기 4b의 6제곱에 2의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라고 하면 음수일 경우에 지수가 홀수면 부호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고요. 지수가 작으면 양수니까 2의 플러스가 되거든요. 여긴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의 6제곱은 64, a의 12제곱, b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럼 b의 6제곱 약분돼서 없어질 수 있겠고요. 4와 64를 나눠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각각 곱해지는 경우 실수하지 말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1차 부등식 풀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미지항의 개수가 소수와 분수로 주어져 있어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정수로 바꿔야 됩니다. 흔히들 보면 우리는 10, 100, 1000, 만 이렇게 곱해 갔었는데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을 곱하겠습니다. 6을 곱하면 우리 숫자가 커지지 않고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6을 곱해주게 되면 앞에는 뭐가 되는 거죠? 3x가 되겠고요. 이 뒤에는 뭐가 됩니까? 6, 3, 18. 그리고 뒤에는 분모가 있어서 6을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가 곱해져서 분자에 이렇게 써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곧바로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뭐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접근하는 연습을 하시면 실수를 좀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빠르게 풀어보면 6-의 2x가 되고요. 미지항 좌변에 상수항 우변으로 옮겨주게 되면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x가
여기 5x네요. 5x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에 얼마가 돼? 마이너스에 12보다 작습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결국 x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12가 돼서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등식을 풀면 반드시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다 표시해보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었던 영역에 있는 값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를 찾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4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2가 있을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요. 요 정도에 뭐가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영역에 포함되는 값이 어떤 값이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문제풀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 또는 가장 작은 정수를 찾는 그런 문제여서 어떤 값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다항식의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좌변을 계산을 한 다음에 우변에 있었던 미지항의 계수들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한번 좌변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좌변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일단 앞에부터 전개를 해주게 되면 6x-의 4라고 쓸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갑니다. 나눗셈을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바꿔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어떻게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결국 여기는 3x분의 2배의 15xy 마이너스의 9x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각각 약분을 해주게 되면 3x는 여기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뭐가 되는 거죠? 5가 남겠고요. 여기도 같이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나눠주게 되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6x-4 마이너스 얼마? 10y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식은 6x-10y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A는 6, B가 얼마죠? 마이너스 10, C는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됩니까? 6 마이너스 10 더하기 2가 돼서 실수하지 마세요.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식이 이렇게 나눗셈 형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B분의 A가 되는 거죠. 이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가도 되겠지만 실제 의미로는 우리 원래 공부했었던 대로 가면요. 나눗셈을 뭘로 바꾸죠? 곱셈으로 바꾸고 이 뒤에 있었던 수를 뭘로 바꾼다고요? 역수로 바꿔줍니다. 역수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역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곱했을 때 어떤 수가 되는 관계? 1이 되는 수의 관계를 우리는 역수라 그래서 이 역수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다항식의 나눗셈 계산할 때 2줄 이상 식을 줄일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번 문제입니다. 이 7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립방 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는 문제인데요. 의외로 이런 기본 문제지만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푸는 방식과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겠습니까? 이렇게 빈칸을 채우라고 하면 나랑 방법이 틀릴 수 있어서 우리가 식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억을 니은에 대입을 하게 되면 기억에 보면 여기 3x가 있고 여기도 3x가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 가에 들어갈 식은 뭐가 될까요? 가에 들어갈 식은 2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게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정답은 아닙니다. 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건 우리 뭐가 될까요? 나는 여기가 지금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2 더하기 y 마이너스 2y가 1이었거든요. 근데 나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기 빈칸이 있고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좌변에 있었던 2를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동료항끼리 계산을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은 우리는 마이너스 y가 돼서 2번도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 다에 들어갈 건 그럼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결국 y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1이에요. 1. 얘도 맞습니다. 그러면 y가 1이라고 주어져 있었잖아요. y가 1이었으니까 라도 맞네요. 얘를 기억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기억에 있었던 식은 이제 뭐가 됐습니까? 3x는 2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y에다 대입했습니다. 결국 x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x가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잘못됐죠. x가 2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여기 원래는 1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우 나 이거 대입법으로 풀지 않고 가간법으로 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 여기선 대입법이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가간법, 합 또는 차를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고등학교에 가면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이 빈칸으로 확인하는 문제들이 배점이 비교적 높아요. 4점짜리 문제들이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기본 문제지만 실수하지 않는 연습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우리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조금 가미된 거여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놓으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인 형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 기본 요금이 7,900원이래요. 그럼 이렇게 7,900원을 내면 우리가 음악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대요. 오, 대박. 그쵸? 보통 이 정도 요금이면 우리 스트리밍밖에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런데 기본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 곡당 400원씩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을 대략적으로 7,900원 내고 있으니까 한 곡당 400원씩이면 충분히 많이 다운받을 수 유리하잖아요. 그 최소 곡수가 몇 곡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400원, 한 곡에 400원씩인데 X곡만큼 다운받는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금액이 어떻게 좀 될까요? 이만큼의 금액이 7,900보다 더 커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결국 얘는 이렇게 우리가 큰 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 여기선 뭐 1000단위지만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10만, 100만까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큰 수 계속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요. 약분해 줄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약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x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79보다 커야지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참고하실 건 얘는 지금 우리 어떻게 될까? 80 나누기 4가 20곡이니까 여기는 대충 19점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곡보다 더 많이 다운받아야지 이득일까요? 이거보다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인데 미지항의 계수가 소수와 분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계수를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식을 A라고 놓을 거고 여기를 B라고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에다가 6을 곱해줄 거고요. 밑에 있는 식에는 얼마를 곱할까요? 여기는 10을 곱해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었던 식은 3x 플러스에 2의 y는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2x 마이너스의 3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돼? 여기 밑에 있는 식은 5x 마이너스의 2의 y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의 x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여기 이 두 번째 식을 한번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6x 마이너스의 2의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의 2의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밑에 있었던 식이 6x 마이너스의 2의 y는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 두 식의 합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는 7x는 마이너스 7이 돼서 결국 x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y가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y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결국 해가 마이너스 1,2 돼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지항의 개수가 정수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정수로 바꿔서 적절한 풀이 과정을 접목시키는 것.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가간법으로 풀 수도 있고 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좀 빨리 해서 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지수법칙을 활용한 자리값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식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6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32가 되겠고요. 75는 3 곱하기 25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96이니까 짝수니까 여기가 45에다가 48, 또 2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24, 2로 나누게 되면 12가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6이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3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거듭제곱, 머리쌤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의 11제곱 곱하기 5의 15제곱이 돼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미치 같은 지수의 합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2의 16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7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n자리의 자리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2와 5의 곱, 2와 5의 소인수의 개수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10이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자연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자연수에는 0이 몇 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3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5의 지수가 더 작았었는데 이 문제는 5의 지수가 더 크네요. 얘는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의 16제곱 곱하기 5의 16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앞에는 여기 얼마가 되는 거지? 45 곱하기 한 줄 더 쓰겠습니다. 여기는 2 곱하기 5의 16제곱. 됐죠? 그럼 결국 이게 얼마가 됩니까? 45 곱하기 10의 16제곱이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의 16제곱입니다. 그러면 앞에 45가 있고요. 0이 몇 개 있어요? 0이 모두 몇 개? 16개 있습니다. 결국 얘가 몇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8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지수 법칙을 써서 여기까지만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연수의 자리값이 나오면 우리 뭘 찾으라고요? 2나 5의 소인수의 지수를 따져주면 돼요.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됐죠?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앞에 우리 다산중학교 2022년 1학기 기출문제 설명드리면서 10번, 11번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0번은 자리값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자연수의 자리값, 지수법칙 활용한 거였었죠. 11번은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적어도 한 개, 뭐 예년의 경우에는 3개, 4개 또는 자연수가 없을 조건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언급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여기가 제가 한 줄 더 쓸게요. 2x-5a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요. 우리의 목표는 미지항은 미지항대로 상수항대로 만들어 놓는 게, 옮겨 놓는 게, 이항을 시키는 게 목표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좌변으로 얘를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래도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5x 플러스의 2의 x가 마이너스 5a 플러스의 6. 이게 우리가 마음이 편하신가 봐.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풀어주게 되면 음수로 나눠주는 거죠. 음수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3분의 5a 마이너스 6입니다. 우리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시험 끝나신 분들은, 시험 끝나고 복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새롭게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급적이면 우리는 방정식 풀이도 마찬가지로 미지수의 개수가 음수이면 나중에 뒤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를 우리는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미지수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넣었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요. 여기 있었던 이 상수를 좌변으로 이항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곧바로 되죠. 3x가 5a-6이 돼서 x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5a-6이라고 우리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됐죠? 어떤 방법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어요. 자, 우리 1차 부등식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 어떻게 준다고요? 이 값을 수직선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3분의 5a-의 6보다 어때요? 더 작습니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쪽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수가 적어도 한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연수가 적어도 한 개 있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얼마죠? 1입니다. 결국 1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3분의 5a-6이라고 하는 값이 적어도 1보단 커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x가 이거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어서 1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볼까요? 3분의 5a-의 6이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1이 되는 거잖아요. 해가 x가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잖아. 결국 이런 부등식 해를 갖게 되면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 값은 이제 어떻게 줘야 되죠? 이 3분의 5a-의 6이 1은 포함되지 않고 어때?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결국 이 값을 풀어주게 되면요. 5a-의 6이 3이 될 수 있겠고요. 5a는 9. 됐죠? 결국 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5분의 9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을 구해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정답을 어떤 의미로 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 처리하는 방법들, 이 값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부등식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 값이 포함이 되는 것을 같이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어쨌든 1번 잊지 마세요. 자, 우리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부등식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축제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준우대반 학생들이 호떡을 판매할 때 준비비와 재료비가 전체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30초. 자, 우리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부등식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등식의 활용과 관련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해마다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준은혜반 학생들이 축제에서 호떡을 판매하기로 하였대요. 근데 호떡을 판매를 하려면 준비비와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준비비는 15,800원, 그리고 재료비는 호떡 한 개를 만들 때 300원씩 들어갔나 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면 이득을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준훈의 반 학생들이 호떡 한 개를 800원씩 판매를 해서 이득을 얻고 싶었나 봐요. 그럼 최소 판매 수량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거든. 그러면 판매 가격이 하나당 800원이니까 X개 판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매 금액이 800X가 되겠죠. 800X가 하나를 만들 때마다 300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재료비는 300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준비비는, 자, 우리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원래 그냥 들어가는 돈이 15,800원이 더 있었나 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양변을 100을 나눠주고 생각을 하면 문제 풀이할 때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럼 여기는 8x-의 3x가 158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결국 5x가 158보다 크게 됩니다. x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5분의 158만큼이 돼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31. 얼마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 이상 팔면 될까요? 32개보다 많이 팔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까지 판매하면 돼요? 32개를 판매하면 이득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y가 x의 함수인 것을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고르는 것을 그랬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함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 무엇을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식인데 x라는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이 x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몇 개 있다고요? 하나만 결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대응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대응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x가 결정이 되면 y가 몇 개? 한 개만 결정이 돼야, 단 하나의 y가 결정이 돼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풀이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잡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이 x축과 평행한 그래프 대표하는 식은 y는 k라고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여기가 k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x축과 평행한 이 그래프는 y축과 수직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함수일까 아닐까? 우리 함수가 뭐라 그랬죠? x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y값이 반드시 몇 개? 하나만 결정이 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x값 하나가 결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 x에 대응하는 y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 똑같이 k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x값에 대응하는 y는 반드시 몇 개? k값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함수가 맞아요. 됐습니까? 이거 함수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과 평행한 그래프 대표 선수는 x는 뭐 k라고 넣었으니까 여기 그냥 m이라고 쓸게요. x는 m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 얘는 y축과 평행한 그래프는 x축과 수직인 그래프인데 이거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가 몇 개 있으니까 이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함수는 x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몇 개? 하나만 있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y는 fx라고 쓸 거고요.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fa라고 하는 게 만약에 주어져 있었다 그러면 얘를 우리 뭐라 그래?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x가 a일 때 무슨 값이 되는 거죠? y의 값을 우리는 fa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 문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자연수 x의 약수 y. 자연수 x가 결정이 되면 약수들은 결정이 되는데 이 자연수, 어떤 자연수에 대응하는 약수가 하나만 존재합니까?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선생님, 1은요. 1은 하나가 좀 있지만 2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는 약수가 2개잖아. 심지어 4는 3개예요.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함수 될 수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 500쪽인 책을 x쪽 읽고 남은 쪽
y래요. 결국 y는 어떻게 될까요? 500-x가 돼서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쪽을 읽으면 몇 쪽이 남아요? 반드시 400쪽이 남겠죠. 종이를 찢어가는 거 아니면. 얘는 함수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우리 반 학생 25명 중 어떤 달에 태어난 학생의 번호. 얘는 우리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태어난 학생 손들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의 번호는 어때요?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 학생들의 숫자는 함수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9월에 태어난 학생이 1번도 있을 수 있고 2번도 있을 수 있고 3번도 있을 수 있잖아. 얘는 이 9월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몇 개? 하나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리을. 한 개의 가격이 죄송합니다. 너무 싸서. 한 개의 가격이 120원인 사과 X개의 가격이래요. 그럼 여기는 y는 120x가 되겠죠. 얘는 정비례 함수네요. 함수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그랬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x제곱이 될 텐데,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지만 x값이 결정이 되면 이 x값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몇 개? 하나만 존재하니까 얘도 역시 함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리을 미음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특히 디귿 이런 조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번 문제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값이 주어져 있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요, 1차 함수니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y는 ax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어? b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우리 1차 함수 이 식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a라고 한다고 그랬죠? a는 맞습니다. 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이야기할 텐데, 기울기 우리 어떻게 구했죠?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제가 이런 직선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 직선의 한 점을 x1, y1이라고 놓겠고요. 이 점을 q라고 놓고 x2, y2라고 한번 놓아봅시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요게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습니다. x1-x2분의 y1-y2 또는 이 순서 바뀌어도 되죠.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x2-x1분의 y2-y1이라고 하는 이런 식도 성립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는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함수값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게 y잖아요. y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x1일 때 y의 값, 여기를 또 뭐라고 쓸 수 있죠? x2일 때 y의 값, 함수값이니까 결국 이 값이 f1-x2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을 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 저기 딸려 있었던 뭘 구해주면 될까요? 여기 있었던 이 b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 이 b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y절편이 되겠습니다. y절편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y절편은 x가 0일 때, 이제 이거 설명 안 드릴게요. x가 0일 때 y의 값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우리 y절편이 있으면 얘랑 짝꿍 뭐가 있어야 돼요? x축과의 교점인 x절편이 있어야 되겠죠. x절편이라고 하는 건 y가 0일 때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x의 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었던 이 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이 점의 좌표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이게 뭐가 돼? 3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값이 y는 ax 플러스의 3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a가 있었으니까 헷갈리실 테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번 m이라고 놓고 n이라고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요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죠? 3,1이 되겠네요. 여기는 x가 3일 때 y가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뭘 구할 수 있다고요? 기울기 이 m의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이 m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는 거죠? x가 3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0까지 갈 때 y는 1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3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곧바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여기서 이런 관계식 쓰지 않고 이 간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다시 y는 2만큼 플러스 2만큼 증가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곧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3이 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FA가 얼마라는 얘기죠? FA는 마이너스 3분의 2 A 플러스 3인데 이게 얼마래요? 이게 3분의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결국 마이너스 3분의 2 A는 3분의 5 마이너스의 3분의 9만큼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위로 올려드릴게요. 좀 이렇게 작게 옮겨줄게.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쓸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결국 a가 얼마가 됩니까? 양변 다 나눠버리면 2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일단 a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3이 b니까 x에다 얼마를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f-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었던 이 식에다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3이라고 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라고 쓰게 된다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5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5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7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값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1차 함수의 식을 가지고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지, 기울기의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들, 그리고 절편을 구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가 계략적으로 이 1차 함수를 좌표 평면에서에다 그려보는 것부터 출발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함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차 함수가 됐건 중3 때 공부하는 2차 함수, 고등과정에서 공부하는 다항함수, 고차함수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있죠. 이 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y절편입니다. y절편이니까 3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어 놓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y절편이 3, 이 그래프의 x절편이 얼마가 될까요? x절편이 뭐라 그랬어? y값이 0일 때 x의 값이니까 y에다 0을 놓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번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1사분면을 지납니다. 어디를 안 지나? 3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리고 x절편은 4, y절편은 3이라는 거 이게 2번이 일단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실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가 뭐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라는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y축을 얼만큼? 3만큼 무슨 이동시킨 거죠?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얘를
얼마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기울기가 음수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얘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5번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말씀드렸죠. x값이 4만큼 감소할 때 y가 3만큼 증가하는 거죠. 얘도 역시 잘못됐죠. 정답이 몇 번? 2번이고요.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거 우리 개형이라 그래서 계략적인 형태만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잊지 마실 것은 절편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 절편값은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16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번 문제는 1차 함수 활용 문제인데 좀 간단합니다. 여기 기온이 0도씨일 때 우리 상식도 좀 높여봅시다. 과학적인 상식도. 기온이 0도씨일 때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초당 331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는 331m/s 초당 이렇게 쓰죠. 근데 소리가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소리에 빠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온도가 1도씨 오를 때마다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얘는 현재 기온이 얼마라고요? 현재 기온이 25도씨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때의 속력이 얼마이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의 속력을 y라고 만약에 놓으면 얘가 지금 x도일 때의 속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0도일 때 331m니까 온도가 x도만큼씩 올라갈 때 얘가 얼마가 됩니까? 1도당 0.6만큼씩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0.6x 플러스에 331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25도일 때의 속력이니까 F25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F25는 0.6 곱하기 25 더하기에 331이 돼서 이거 계산하기 좀 어렵네요. 6, 5, 30, 6, 22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15. 15 플러스에 33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46m/초가 되겠죠.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있을까요? 온도랑 관련 있는 게. 온도랑 관련 있는 게 우리 과학 시간에 공부했었던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샤릴의 법칙, 기체의 온도가 1도씩 증가할 때마다 0도씩 기체의 부피 얼마만큼씩 273분의 1씩 증가합니다. 뭐 이런 것도 가끔 응용이 돼서 나오니까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 y는 a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표 평면을 그릴 때 x축, 원점, y축 기록해 주시도록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5라고 하는 그래프였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무슨 이동했다고요? 평행이동했습니다. 평행이동하는 경우에 기울기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 이 값은 y는 ax 플러스 5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3이라고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양수 a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양수 a라는 것은 기울기가 어떤 값이라는 얘기죠?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울기 값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 위쪽 방향을 이렇게 향할 거예요. 계략적인 모습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평행이동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y절편이 3이라는 것을 구해냈거든요. 그리고 이 값에서 우리가 이 x절편의 값을 아직 모르잖아요. 이 x절편의 값을 k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을 다시 보시면
이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거 넓이가 얼마라고요?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밑변이 이게 K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간격이니까 크기니까 양수값 선택해주면 됩니다. 결국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죄송합니다. K 곱하기 3이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K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K는 3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이 간격의 크기가 3분의 10이라는 얘기고요. 이 점의 좌표가 결국 뭐가 될까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양수 A는 기울기 값이잖아. 기울기 값은 뭐가 될까요? 이만큼 분의 요만큼이죠. 결국 우리는 앞서서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x가 얼마만큼 증가하면 되죠? 3분의 10만큼 증가하죠. 3분의 10분의 얼마? 3이 되겠습니다. 예, 번분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수를 이걸로 나눠준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3 나누기 3분의 10이라고 본다면 이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기울기 처리하는 거, 요 번분수 처리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눗셈으로라도 구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B로 A를 나눠주게 되면 얘는 A 나누기 B였었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B분의 A를 D분의 C로 나눴다고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B분의 A를 D분의 C로 나눠준 거거든요. 결국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가 돼서 여기 뭐가 됩니까? BC분의 AD가 되겠죠. 물론 충분히 연습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써주는 방법들을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원래 있었던 정의대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우리 18번 문제입니다. 이 18번 문제는 그래프와 평행한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직선과 평행하고 절편이 x절편이 4인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때 k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뭔가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행하다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문제 절반 이상이 풀려버렸어요.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평행하다라고 하면 뭐가 같다고요? 기울기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다. 얘를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원래 있었던 요 식은 6,-1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를 A라고 만약에 놓는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6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이너스 2까지 갈 때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가요? 3까지 가겠죠. 됐습니까? 결국 분모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그래프의 식은 1차 함수식은 이제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에 b라고 놓을 거고요. x절편이 얼마래요? x절편이 4라고 주어져 있죠. 결국 x절편이 4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 방법으로 쓰게 되면 x절편이 뭐라 그랬죠? x절편이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f4가 얼마라는 얘기죠? 0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f4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0이라고 하는 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결국 b가 얼마예요? b가 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b가 2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1차 함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1차 함수식은 이제 다 됐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겠고요. 얘가 어떤 점을 지난다고요? k, k-3 저기도 똑같아요. fk가 얼마가 되는 거야? k-3을 지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데려올게요. 결국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 플러스 2가 k-3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얘를 정리해주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K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결국 K는 얼마? 3분의 1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기에 어디 있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식을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이렇게 좌표 관계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값이 주어져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 그림 보고 곧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x가 이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6에서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8만큼 갈 때 얼마만큼 커졌어? 플러스 4만큼 커져서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이 그림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서술형 문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식으로 기술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었던 그래프 개형과 똑같은 문제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x축 잡고요. 원점 잡고요. y축 잡고요. 좌표 평면을 그린다 그러면 x축, y축, 원점 이렇게 딱 표시하고 가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하고요. x축과 평행합니다. x축과 평행한 대표 선수 그래프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y는 이게 k의 형태가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얘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5y가 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y는 빵이잖아. y는 0이라고요. 이 y는 0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x축이 됩니다. x축이 돼서 얘는 x축과 평행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돼버리니까 결정할 수 없죠. 그리고 2번과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4가 돼서 2번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y축과 평행한 그래프예요. 얘랑 똑같은 값이네요. 그쵸? 4번은 1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요. 4번은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이쪽에 있었네요. 이런 식의 이거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서 여기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그치?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x축에 평행한 그래프는 y는 k 형태. y축에 평행한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되면 되겠죠? x는 m의 형태.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20번 문제입니다. 이 20번 문제는 세 점 3,-1과 4,2, 5,k-3이 자 밑줄 쳐주세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부터 생각할까요? 얘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기울기가 같다. 뭐가 같다고요? 기울기가 같습니다. 우리 앞서서 기울기라고 하는 값을 a라고 놓았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안 하기로 했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고요. 얘는 또 뭐가 됩니까? x1-x2분의 y1-y2가 되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x가 4에서 3으로 변했습니다. 4-3분의 x 값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 y는 4일 때 y가 2고요.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요. 5에서 4만큼 갈 때 yk-3이 어디로 가야 돼요? 2만큼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분모는 다 1이 됐으니까 k-5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습니다. 결국 k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k값이 8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우리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요? 기울기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을 외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책마다 나오는 거긴 한데요. ax 플러스 by는 c, a'x 플러스 b'y는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첫 번째,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하나만 존재할 조건, 해가 한 개 존재할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얘는 우리가 x, y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1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이야기했거든요.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교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두 녀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같을 수밖에 없죠? 뭐가 다를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지 않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하나만 존재할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평행해야 되겠죠. 평행할 조건은 존재 조건이 뭐예요? 기울기가 같고요. 일단 기울기가 같고 뭐가 다르죠? 절편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될까? 우리 이렇게 보면 연립방정식에 해가 하나 있다, 해가 없다. 세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조건이죠? 두 개가 서로 어때? 이렇게 같이 겹칠 때, 똑같을 때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이게 다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물론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자,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x의 개수나 y의 개수를 일치시켜 주는 게 우리 목표인데, x의 개수나 y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 이럴 경우에는 상수항을 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동글뱅이 1번, 여기 동글뱅이 2번이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동글뱅이 1번에다가 상수항을 일치시켜 주려면 어떻게 주면 되죠? 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이렇습니다. 3ax 마이너스 3y는 6이 되겠고요. 2번 식은 원래 있었던 게 4x 마이너스 b의 y는 6이 되는 거죠. 이런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랬으니까 어때요?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결국 3a가 4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겠죠. 결국 우리는 b가 얼마가 됩니까? b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a가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4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얘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죠? a 곱하기 b잖아요. 결국 a, b는 3분의 4 곱하기 3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외웠던 걸 써먹어 봅시다. 써먹어 보죠. 뭐.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4분의 a는 b분의 1이 되고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거 b예요, b.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6a는 8.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놓은 거니까 이게 결국 얼마가 되는 거죠? a는 3분의 4.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2b는 6. 결국 b가 얼마가 돼? 3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서 똑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분수식을 표현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일치시켜주는 이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걸 저는 지금은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 푸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서술형 문제 푸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수항을 일치시켰지만 만약에 x나 y의 개수를 일치시키기가 쉽다라고 하면 x랑 y의 개수를 일치시켜서 x나 y의 개수를 일치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 22번 문제는요. 오른쪽 그림은 이 그래프와 그래프를 나타냈대요. 그래프의 교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 그래프의 교점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들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해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3,1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3,1을 이 식과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등식의 값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3,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번 식을 우리는 동글뱅이 1번, 여기를 동글뱅이 2번이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죠? 여기는 3a 마이너스에 2분의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2번 식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1을 대입해 주게 되면 9a 마이너스에 2b 마이너스의 1은 3이라는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2번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9a 마이너스의 2b가 4라는 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1번 식에다가 저는 b의 개수를 일치시킬게요. 얼마 곱해주면 되죠? 얘를 일치시켜주려면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요 식에다가 여기 요 식에다가 4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a 마이너스에 2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볼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a가 얼마가 돼? 12가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a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게 되면 b가 얼마가 될까요? a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의 2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를 정리해보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겠고요. 결국 b는 얼마?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 이제 얼마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 a-b의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a-의 b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0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16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을 그려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제예요. 다음 중 2등분하는 직선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기존의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뭐 삼각형 문제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이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줘서 이 직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1번, 2번, 3번 얘네들을 빼서 이 안쪽에 있었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주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다산중학교 선생님이 좀 신경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문제, 대단원 문제 그리고 활용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문제 접근을 하시는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대각선의 교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지만 실제 더 많은 활용되는 문제는 고등수학 3과정에서 고등수학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좌표 평면이 예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기 2입니다. 결국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가 돼서 우리 어떤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까? f-3이 2가 되는 관계식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2등분하는 직선이 아닌 거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번호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은 f-3을 넣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거 정리를 해주게 되면 2가 되겠죠. 1번은 2등분하는 직선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과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이거 정리해보면 여기도 역시 2가 됐네요.
그 다음 3번. 3번은 f-의 3을 구해봅시다. 여기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니까 여기도 2가 됐죠. 그 다음 4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4번은 f-의 3을 구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이고, 정답은 일단 4번 찾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5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모두 찾으라라는 말이 없지만 모두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3, f-3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는 얼마? 플러스 2분의 3이네요.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얼마? 아이고, 2가 됐네요. 결국 정답은 몇 번? 4번 하나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직선을 그려놓잖아요. 이런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이 직선에 의해서 이 왼쪽 부분의 넓이랑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2등분 되는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자, 기억하세요. 직사각형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것은 어떤 점을 찾으라고요? 대각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대각선의 교점. 됐죠? 자, 우리 24번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의 배점 6점짜리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문제거든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원리탐구 과정을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진법 공부했었거든요. 10진법, 2진법, 3진법 뭐 여러 가지 진법에 관련돼서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자리값이 변함에 따라서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기에 있었던 지문 가지고 소인수분해를 해서 끼워 맞힌 친구도 있었어요. 뭔지 몰랐지만. 근데 물론 그 친구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차 번호판 341가 블라블라블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블라블라블라는 네 자리 수니까 여기를 그냥 편의상 A, B, C, D라고 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자리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자리 숫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은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A, B, C, D 쓰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라고 하는 숫자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 이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다 바를 쓰거든요. 이게 네 자리 숫자니까 원래대로 가면요. 여기는 1000A 더하기에 100B 더하기에 10C 더하기에 D라고 쓰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 보니까 네 자리 숫자의 합이 1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22라고 주어져 있었을 텐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8이에요. 문제풀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보니까 첫 번째 자리 숫자와 세 번째 숫자의 차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숫자의 차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숫자와 같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숫자와 네 번째 숫자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조건에서는 우리가 B와 D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와 셋째 수의 차가 어떻다는 얘기야? 차가 둘째와 넷째랑 같다 그랬으니까 앞에 첫 번째 숫자가 큰지 세 번째 숫자가 큰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수의 차이니까 우리는 셋째에서 첫째를 뺀 수에다 절대값을 씌우겠습니다. 이게 차니까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둘째 수랑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물론 이게 두 개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A 더하기에 2B 더하기 C는 18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보면 얘를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운데로 나눠서 두 자릿수로 만들었을 때 뒤의 수에서 앞의 수를 뺐을 때의 값이
4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있었던 여기를 보면 여기가 A, B, 여기가 C, D인데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조건에서는 우리 뒤에 수에서 앞에 수를 빼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C, B에서 A, B를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두 자릿수니까 10C 더하기 D에서 B에서 10A 더하기 B를 빼주면 되겠죠. 결국 얘를 정리를 해주면 10C-A가 될 텐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40이라고 주어져 있죠. 40이라고 주어져 있어서 이게 얼마가 됩니까? C-A가 얼마? 4란 얘기죠. 그럼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면 여기에서 조건은 C-A가 4가 됐잖아. 결국 B와 D가 역시 뭐란 얘기죠? 4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있었던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린 어떤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A 더하기 8 더하기 C가 18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어서 우리는 C 플러스 A가 얼마가 됩니까? 1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머나 우리가 많이 보았었던 이제 이런 식의 관계가 보여지네요. C와 A에 대한 어떤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 2C가 얼마가 되는 거죠? 14가 되니까 C는 7, A가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 정도 가게 되면 더해서 10, 빼서 4가 되는 두 자연수의 관계는 7과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네 자릿수 A, B, C, D는 뭐란 얘기예요? 3, 4, 7, 4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이 네 수의 곱이니까 우리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 여기는 3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4를 찾아주면 되겠죠. 결국 21 곱하기 16이니까 여기 얼마가 됩니까? 210 더하기 얼마? 126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336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에서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해주세요.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더욱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원리탐구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